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무려 3달 가까이나 필드 득점이 없었던 손흥민 선수, 커리어 최악의 시기에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마찰 소문까지 돌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토트넘 허스퍼의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UEFA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독일 원정에 동행하지 않았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지난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개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통해 마침내 드러난 손흥민 선수 부진론의 이면에 있었던 진실을 소개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하루 전 공식 회견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가장 크게 주목되고 있는 이 경기를 지면 여기서 탈락하면 본인이 경질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올 시즌을 살릴 수 있을지가 이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선수들에게는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감독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라고 직설적인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이 경기를 올 시즌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이지 그렇게 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냐, 물이 반 차 있냐 반밖에 남지 않았냐, 바로 이런 문제죠. 우리가 유로파리그 우승의 기회가 있고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걸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살아나는 상황으로 비유를 하느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말은 정말 잘하는, 언변이 정말 좋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 언변으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실제 감독으로서의 전술적 역량이 가려져 있던, 사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감독까지 하려면 정말 뭔가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감독들이라면 이 정도의 말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그 전체적인 방향성만 잡아주면서 좋은 코치 내지 좋은 선수들을 통해서 결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현대 축구는 전술적 디테일과 전술 전략에 대한 공부 그리고 분석,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말만 잘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로써 일부 선수들을 현혹했을지는 몰라도 실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부합하는 경기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인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메이저 대회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있다. 물론 큰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점이 바로 흥분되는 부분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건 무언가를 구제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가 유로파리그 우승할 수 있는 기회, 4강 갈 수 있는 기회는 시즌이 잘 풀릴 때도, 리그 성적이 좋을 때조차도 자주 오는 일이 아닌데 왜 도전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선수들에게도 전했다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배수의 진이나 사생결단 같은 그런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큰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또 올라서는 긍정적 감정으로 나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올 시즌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메이저 대회 4강 진출까지 단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다고 하면서 이건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이 클럽 토트넘에겐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라는 말로 결국 본인이 올 시즌 리그에서 정말 최악의 부진과 졸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토트넘에 와서 역사적인 성과, 흔치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다라고 자부한 것이죠. 이게 경기력이 좋은데 정말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기력에 비해 안 좋은 결과가 불운하게 나온 거라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경기력 자체가 너무나 안 좋고 그 상황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기꾼의 언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선수들의 몸 상태인데요. 전원이 원정에 동행했는지, 또 손흥민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독일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토트넘 선수들의 모습을 담았던 토트넘 소셜미디어 공식 채널의 영상 콘텐츠에 모습이 없었거든요. 이전에 저희가 틱톡 팔로워 전체 1위인 토트넘에 대해 얘기 드릴 때도 손흥민 선수가 거의 모든 컨텐츠에 다 등장하는데 독일행 비행기 탑승 장면이 없었다, 소개되지 않았다, 이거는 결장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동행하지 않았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He has been battling with this foot problem for a few weeks now. 이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울버햄튼과의 경기만 발 통증으로 빠진 게 아니라 few weeks, 몇 주 동안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발 부상 문제를 겪으며 싸워왔었다. 몇 주 전부터 발 부위 통증을 안고 뛰어왔다가 결국 심화됐고
그 심화된 부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울버햄튼전에 쉬게 했지만 이번 프랑크푸르트전도 뛸 수 없을 상태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버텨왔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프랑크푸르트와 8강 1차전에서 격한 충돌이 발부위에 있었고 그 충돌이 원래도 통증이 있던 부상, 참고 뛰어왔던 그 부상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구단 미디어에서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 오기 전 토트넘 훈련장에서 치른 마지막 훈련 모습에는 등장을 했고 또 밝은 표정을 보였기 때문에 훈련의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게 그저 훈련 내용을 베일에 감추려는 조금은 숨기려는 느낌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고 토트넘 소셜미디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훈련 영상 썸네일로 썼기 때문에 부상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제 훈련을 시도했지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말로 사진에는 나왔지만 몸만 풀었고 실제로 공을 차고 전술적인 훈련, 실전형 훈련은 하지 못했다고 알린 것이죠. 결국 회복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에는 런던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며 남은 리그 경기에 집중을 하고 또 만약 4강에 올라간다면 그때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휴식하기로 했다. 재활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향후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재활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부상 치료 상황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괜찮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케빈 단소가 훈련을 소화했고 출전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만 제외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또 팀의 최고의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 없이 올 시즌 토트넘의 최대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물론 타격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올 시즌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상황과 일맥상통한다는 말로 결국 이 경기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가 지금 올 시즌을 망친 이유가 부상이 많았기 때문인데 손흥민 선수의 부상도 그런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가 안 나오면 내부 문제가 아니라 부상 선수가 많은 그 문제가 또 반복된 것일 뿐이다라고 변명성, 본인을 변호하는 멘트를 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회복하려고 애를 썼고 지난 주말에 그를 제외한 것도 지난 2주 동안 발이 아픈 상황에서 고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위해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언급되지만 A couple of weeks라는 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발통증이 너무 심해서 뛰지 않았어야 할 시기가 2주가 됐지만 워낙 중요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었고 참고 진통제 맞고 또 손흥민 선수가 어찌됐든 뛰기 위해서 참고 뛰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러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상이 악화됐기 때문에 정말 뛰지 못한 것이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기대에 못 미치는 슈팅력, 움직임, 순발력 이런 것들을 보였다는 것을 이제야 저희가 알게 된 것이고 이제야 확실히 해명된 겁니다. 그 시기에도 전술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지 나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에 더해서 확실히 손흥민 선수 잡지 않았던 조금은 아쉬웠던 플레이, 둔탁했던 플레이, 결정력의 문제가 발부상을 참고 뛰다 보니까 발생했던 일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최근 부진론, 에이징 커브론에 대한 진실이지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폼이 떨어졌다, 나이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록을 보시면 브렌트포드 원정 때 멀티 도움했었고 또 맨유전 승리에도 기여를 했었고 입스위치전 4대1로 이길 때도 멀티 도움으로 이 기간 4골을 어시스트 할 때도 최고의 폼이 아니라고 느껴졌지만 그 뒤에 본머스와의 경기 페널티킥 득점 외에는 팀이 계속 지고 부진하고 본인의 경기력도 솔직히 아쉬웠던 상황들이 있었고 또 어찌 보면은 맨유전부터 최근까지는 풀타임을 뛴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 첼시전 한 경기밖에 없었죠. 이 얘기는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조절해주면서 뛰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 계속 마지막에 빼지? 왜 계속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 나오는 거지?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순간 골이 필요하고 팀이 이겨야 하는 순간에 빠져나온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손흥민 선수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토트넘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부상이라서 참고 뛰다가 더 이상 뛸 수 없기 때문에 체력도 떨어졌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부상이 없는 건강한 어린 선수가 나가는 게 낫기 때문에 교체로 들어간 것이다.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 리그 35경기 23득점 7도움 30경고 포인트를 올린 그 다음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10득점 6도움으로 간신히 두 자릿수 득점을 리그에서 채우긴 했지만 굉장히 기록이 하락했잖아요. 이때 앙하골절 부상이 있긴 했지만
그 뒤로는 또 사타구니 부상을 참고 뛰었다라는 사실. 결국 시즌이 끝나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원래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빨리 수술을 했어야 하지만 팀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참고 뛰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어찌 보면 그때도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 에이징 커브가 왔다, 득점왕을 차지한 게 마지막 불꽃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단을 영국 현지에서 했었어요. 이제 막 30에 진입하던 그 시점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부상이었고 수술까지 해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2023-2024 시즌에도 전반기에만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건재함을 보여줬고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줬고 결국 후반기에 부진, 아시안컵에서의 또 손가락 골절 및 심리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17득점 10도움으로 시즌을 마쳤는데 그 다음 바로 올 시즌에 찾아왔던 이 위기는 전반기에 햄스트링 부상, 또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몸 상태의 문제, 팀적인 문제, 지금에는 또 발 부상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찾아온 일이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량이 완전히 떨어졌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영국 언론의 헛발질이었다는 것을 최근 몇 주간 부상을 참고 뛰었다라는 상황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해서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점도 받아들였는데요. 원정 경기는 분명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주 중요하다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핵심 선수 모두가 건강한 상태이고 몸 상태도 좋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젊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갈라타사라의 원정, 또 레인저스 원정, 네덜란드 클럽 아제트 알크마르의 원정 같은 험난한 분위기에서 이미 싸워보면서 그런 경험치도 쌓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해서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잘 치르지 못할 것이다. 그걸 변명으로 삼겠다. 그럴 수 없겠다고 했고요. 또 주장단의 일원으로서 지난 주말 울버햄튼전에 실책을 범했던 골키퍼 비카리오와 수비수 로메로에 대해서는 두 선수 모두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이 두 선수의 장점이 책임을 회피하는 선수들이 아니라는 점,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고 또 경기를 함께 비디오 미팅으로 리뷰한 다음에 리더다운 자세로 훈련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신력이 강한 선수이고 또 그런 실수를 한다면 차라리 지난 경기에 하는 게 낫다. 그 경기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신경 쓸 것이다. 물론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가 이번에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집중할 거라는 말로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전술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에다가 부상이 겹쳤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핵심 공격수, 무려 1,000억을 넘게 투자해서 내려온 공격수, 잉글랜드 대표 선수인 솔란키도 최근 11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최근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게 손흥민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테코글루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기자도 물어봐요. 솔랑키도 지금 무득점 행진이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 문제였다면 솔랑키는 그럼 왜 골을 못 넣고 있냐?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솔랑키는 정말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고 있고 내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선수다. 그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말했는데 본인 전술 때문이에요. 솔랑키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환경, 패턴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전술 때문이기에 사실 이번 경기도 득점을 기대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뭔가 모에서 이유를 창조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랑키가 알아서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부상에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 특히 클루셉스키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또한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진실을 또 한 번 마주할 상황이 됐는데요. 클루셉스키는 선발로 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클루셉스키까지 선발로 뛰니까 이제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빼고 나서 나머지 선수들은 최정예일 때 어떤 경기력,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결과와 무관하게 또 우리는 교체 자원을 통해서 경기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부상으로 빠졌지만 선발 자원, 교체 자원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고 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들떠 있고 이 경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많은 선수들이 빠져있던 선수들도 개인 훈련을 통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회복해서 돌아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단단한 팀으로 뭉치기보다는 각각의 회복 과정을 견디기 위해 제대로 된 훈련도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모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훈련장 분위기도 좋았고 원정 오는 길도 좋았기 때문에 하나로 잘 뭉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고 이 경기 우리의 진짜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결과에 대해 다른 변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본인은 이 대회에서 탈락하면 경질되는 것이냐 혹은 이 대회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올 시즌이 끝나면 떠나는 것이냐 직설적인 질문도 나왔는데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알고 있냐고 전혀 모른다라며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이야기, 구단 고위층의 상황 모른다고 했어요.
본인은 그저 유로파리그 내일 경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고위층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을 보여주는 부분일 것 같고 해당 보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유로파리그 4강, 메이저 대회 4강에 오르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 토트넘 시기가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일부러 과장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로 내 커리어나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의되는 게 아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유로파리그 4강에 올라도 사람들이 나를 좋은 감독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내일 잘해도 그 생각이 안 바뀔 거다. 한두 경기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 평가에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부담도 없고 불안감도 없고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그저 다음 라운드 진출, 4강 진출만 신경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결장으로 유로파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토트넘이 공격 라인을 텔, 솔란키, 존슨으로 구성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클루셉스키가 회복을 했고 또 선발 출전할 거라는 전망과 발언이 나오면서 후스쿼드닷컴은 오도베르, 솔란키, 쿠루셉스키의 스리톱을 예상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쿠루셉스키가 선발로 뛰되 왼쪽은 오도베르보다는 독일에서의 경험이 있는 텔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재 속에 최정예 멤버를 가동할 토트넘 정말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 궁금한데요. 영국 현지 언론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게 확정된 이후 모든 매체들이 8강에서 탈락할 거다, 4강에 못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스쿼드닷컴은 프랑크푸르트의 2대1 승리,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는 프랑크푸르트의 3대2 승리, 베팅업체 포어벳은 프랑크푸르트가 3대1로 이길 것이다라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확률 43%로 봤고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옵타 애널리스트도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확률 40.6%, 토트넘 32.8%로 토트넘이 8강에서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태, 이번 경기도 끝까지 뛰려고 노력을 한 만큼 아마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 또 토트넘이 경기를 치르지 않아요.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일정에 가장 마지막을 토트넘이 장식하기 때문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4월 22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뉴캐슬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 3위로 뛰어 올라갔고 노팅엄이 4위로 내려오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노팅엄전에는 돌아와서 부상을 털고 토트넘이 남은 프리미어리그 6경기 전패할 수 있는 위기론을 마주하고 있는데 구해낼 수 있는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또 올 여름 본인이 새로운 이적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상을 털어내고 부상에서 완쾌한 뒤에 본인의 건재를 보일 수 있는 경기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복귀전이 될 수 있는 노팅엄전 내지 리버풀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부상 회복 여부 및 출전 여부 최신 소식 확인해 주시고 또 손흥민 선수는 없지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4강에 올라갈 수 있을지 결정되는 내일 새벽 경기 입중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